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요. 벌써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20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여러 편의 여정을 되짚어보면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한번 잡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중요해지고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대비도 해야 하고요. 맞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1단계, 스테이블 코인 기본 개념 복습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역시 가장 큰 특징이 가격 안정성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USDT 같은 경우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걸 패깅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패깅이 핵심이에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뭐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내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송금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진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새로운 디지털 현금으로 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 송금이나 결제, 자산 보관 같은 데 쓰일 수 있는. 디지털 현금,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한국과 세계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먼저 한국 상황을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법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발행사에게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하고 또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환매를 보장하고 그리고 발행한 만큼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쌓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원화 자체를 디지털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던데요. 미국은 좀 다르죠. 거기는 이미 USDC나 최근에는 페이팔이 발행한 PYUSD처럼 금융당국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코인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달러가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해서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큰 그림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달러 패권 전략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결국은 은행과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로도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은행들은 자신들의 강점인 안정성과 신뢰를 내세우고 있고요. 반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편리한 서비스를 무기로 삼고 있죠. 누가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주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전통적인 금융기관 혹은 빅테크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관련 법규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특히 준비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한 코인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네, 그 위험성. 이게 또 세 번째 핵심 주제인데요. 리스크와 안전성 점검. 어떤 위험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역시 준비금 리스크입니다. 발행사가 정말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면 그만큼의 실제 1달러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느냐, 이게 관건이죠. 만약 준비금이 부실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테라 루나 사태 때 봤던 것처럼 특히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가치를 유지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순간에 가치가 붕괴될 수도 있고요. 또 발행사 자체가 파산해버릴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나 한국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도 계속 경고하고 있죠. 안정성에 대해서. 네, 맞아요. 주요 기관들이 괜히 우려를 표명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킹 위험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둔 디파이 플랫폼이 갑자기 문을 닫는 그런 플랫폼 리스크도 있겠고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하죠. 가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비교하기도 하던다.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CBDC는 정부, 정확히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거니까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정부가 직접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유연성이나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처럼 다양한 서비스나 혜택과 결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반면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혁신이나 서비스 연계는 자유롭지만 안정성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때는 딱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준비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되는지. 둘째,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셋째, 발행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이 3가지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준비금 투명성, 법적 보호, 발행사 신뢰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 실전 활용 방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활용 방법은 꽤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스테이킹이죠. 특정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두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네요. 네, 개념은 비슷해요. 그 외에도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혹은 유동성 풀, LP에 공급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거나 여러 가지 얼 상품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디파이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이군요. 그렇죠. 다만 디파이는 스테이킹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이나 플랫폼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니까요. 그럼 디파이나 스테이킹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경험해보는 게 좋고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소액으로 먼저 경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활용법은 송금입니다. 송금이요? 해외 송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 경우가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카드사와 연동해서 사용하거나 특정 국가나 여행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군요.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던 간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개인 지갑 사용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래소에만 두는 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 지갑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그럼 활용법을 정리해보면 일단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나 지갑을 선택하는 게 첫걸음이고 네.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는 소액으로 먼저 경험해보고 송금이나 결제 같은 실생활 활용은 점진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어떤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잠재력이 분명히 크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별하는 이른바 옥석을 가리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턱대고 투자하거나 예치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항상 투명성과 법적 보호가 어느 정도 확보된 좀 더 안전한 코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존 은행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장점들, 예를 들어 빠른 속도나 저렴한 수수료 같은 것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미리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총정리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실전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지갑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지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갑이요? 좋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필수적인데 사실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지갑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주제로 지갑이 왜 꼭 필요한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뭘 보고 골라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 스테이블 코인 지갑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